그 엉덩이 자국이 의자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바닥에서 사용됐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을 만한 의자인데, 그렇게 되면 편안한 의자가 오히려 더 불편한 의자가 되는 경우도.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예민이들, 예민한 최 실장입니다. 오늘은 카페 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편안한 의자로 골라주세요. 저는 편안한 의자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편안한 의자가 과연 진짜 편안한 의자가 맞을까요? 3개월 뒤에는 그 편안한 의자가 진짜 불편한 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많은 카페 예비 사장님들께서 저희한테 오시면 처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다 좋은데 의자가 진짜 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자가 불편한 카페는 진짜 싫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편한 의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딱딱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쿠션감이 느껴지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집에서는 밥을 먹을 때만 의자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쿠션감이 1년을 써도 2년을 써도 3년을 써도 그렇게까지 많이 금방 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카페같이 상업 공간에서 사용하는 쿠션감이 있는 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정말 훨씬 많이 쿠션감이 금방 빠져요. 숨이 죽는다고 하죠. 쿠션이 더 빵빵한 폭신폭신한 의자이면 일수록 더 빨리 꺼지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 보이는 의자를 앉고 싶잖아요. 아무래도 그 의자를 계속 자주 앉다 보면 한 달도 안 돼서 그 쿠션감이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이거 쿠션만 어떻게 바꿀 수 없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쿠션만 따로 뗄 수 있는 의자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편안한 의자가 오히려 더 불편한 의자가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솜이 들어가 있는 의자 같은 경우에는 쿠션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그런 의자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컨셉이 마법사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카페였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다 벨벳의 의자로 고르셨어요. 근데 그 벨벳 의자의 특성상 모가 길다 보니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는 거와 결이 보이는 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의자를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 엉덩이 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민망할 수 있겠죠? 컨셉에는 너무 잘 맞은 소재였으나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이런 점이 불편하더라고요 라고 클라이언트 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때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알게 됐었던, 꼭 그게 사실 벨벳이 아니더라도 패브릭 원단 중에 오른쪽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했을 때 색감도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항상 똑같은 톤으로 유지가 안 되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라탄 소재인데요. 라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계절감이 느껴지는 소재여서 선호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 라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이 있다 보니 그 감성을 꼭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라탄이 여름에만 꼭 쓰이지는 않아요. 라탄 위에다가 양모를 덮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겨울에 또 그 느낌을 또 살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천연 라탄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라고 치면 소재들이 이렇게 격자 무늬로 짜여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빤빤하게 처음에는 딱 제작돼서 나오는데 사용감이 생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겨울에는 따뜻한 히터가 나오고 여름에는 차가운 에어컨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소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부분이 튀어나와가지고 여자분 스타킹을 오를 나가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라탄 위에 신발을 벗고 이제 올라가서 라탄을 밟게 되면 발바닥 모양으로 라탄이 꺼지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의자들보다 라탄은 조금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 인조 라탄들은 사실 그런 현상들은 많이 빠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천연 라탄에 비해서는 딱 그 한 끗 차이의 감성을 맞춰주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천연 라탄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전체를 다 쓰신다기보다도 진짜 느낌을 잘 살리고 싶은 곳에만 천연 라탄을 쓰시고, 나머지는 인조 라탄의 느낌으로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드 의자들을 예를 들면은 백화점 푸드코트에 있는 의자들을 이제 납품을 했어요. 나무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의자였거든요. 근데 거기 바닥이 되게 얇은 타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바닥이었어요. 그렇게 의자를 땡겨 앉게 되잖아요. 의자가 계속 그 타일을 넘어다니면서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프레임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일반적인 바닥에서 사용됐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을 만한 의자인데 그런 타일과 만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콩자갈로도 한창 많이 하셨었는데 또 다리가 너무 얇은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의자들은 또 걸려가지고 그게 휘는 현상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마감 소재에 따라서 의자 프레임의 소재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팁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체형마다 편안하다고 느끼는 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나 여성과 남성이 조금 많이 갈리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제 신장이 70에서 80 정도라고 치면 허벅지의 길이가 여성보다 확실히 길 수밖에 없거든요. 종아리의 길이보다도 허벅지의 길이 차이로 인해서 의자에 앉았을 때 착자감의 차이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의자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남성분들은 이 의자 편하다 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깊이가 너무 깊게 되면 여성분들은 여기가 짧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엉덩이를 이제 딱 등에 붙이게 되면 다리가 바닥에서 뜨거나 아니면 좌방석 의자의 끝을 무릎 뒤랑 맞추게 되면 허리가 뒤에 안 닿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의자인데도 남성분은 편하고 여성분은 불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의 기준이 저한테는 편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이 의자 보통 사면 얼마 정도 써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상업 공간에서 사용하는 의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쓰는 의자처럼 한 번 사서 한 10년씩 쓰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가구를 소비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일수록 바꾸시는 교체 시기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3년에서 4년 사이에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방문 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은 또 7년, 8년 쓰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 이 의자 얼마큼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사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교체의 시기는 고객님이 앉으셨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처럼 푹신한 의자들 겉모습 아직 산지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숨만 죽은 거예요. 앉아보면 뭐야? 그게 어떻게 보면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조가죽의 관리 방법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패브릭 위에 가죽 느낌을 덧대어 놓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PU나 PVC 소재를 사용하는데 PU 소재를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아이들 놀이방 매트 있죠? 거기에 사용되는 소재가 PU 소재예요. 그것도 인조가죽 소재예요. 아이들이 쓰는 건데 왜 천연을 안 쓰고 인조가죽을 쓰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을 많이 흘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물티슈로도 닦고 걸레로도 닦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PU를 더 쓰는 거거든요. 상업 공간에서는 천연 가죽보다는 사실 PU 소재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천연 소재가 아닌 PU 소재는 금방 갈라지지 않나요? 가루 떨어지고 이런 거 저는 너무 싫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천연 가죽도 관리를 잘 못하면 똑같이 갈라지고 똑같이 가루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을 비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에 맞는 거를 선택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조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음료를 쏟았다 했을 때 최대한 제일 좋은 거는 그 자리에서 방치하지 않고 바로 닦아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일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테이블을 닦을 때 쓰시는 것 중에 요즘에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세척제를 많이들 쓰시거든요. 더 깨끗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많이들 닦으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의자의 수명을 반 이상 줄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죽 느낌을 낸 거잖아요, 코팅을 해서. 근데 그 위에 알코올을 계속 뿌려서 닦아낸다? 그럼 코팅이 결국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진짜 사용 기간이 2년 미만, 1년 미만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닦으실 때는 마른 천에다가 중성세제를 묻혀가지고 부드럽게 닦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바로 직접적으로 쏘여지는 곳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표면 자체를 계속 마르게 하는 거거든요. 자외선이 아니더라도 핀 조명, 요즘 되게 강한 핀 조명들이 많잖아요. 다이렉트로 바로 쏘여지는 자리 밑에는 안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죠. 근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저희는 다 창가인데요, 햇빛 두고 어떻게 두나요? 라고들 하시는데 이거는 방법이 있다기보다도 착자감을 위해서 인조가죽이든 패브릭이든 그런 걸 선택하셨다면 교체 시기가 일반 의자보다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수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류형 카페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머물다 가는 그런 카페이다 보니까 계속 문질러지면 코팅이 자연스럽게 벗겨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컬러가 좀 밝은 컬러의 인조 가죽을 사용하시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밝은 컬러든 어두운 컬러든 이염이 된다면 똑같이 이염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딴 것보다도 요거 하나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는데, 생지로 만든 청바지 이염이 제일 많이 돼요. 옷으로 인해서 이염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신다 하시면 위에 방석을 하나 까시는 것도 방법. 패브릭의 단점이 흡수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아쿠아 패브릭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또르르 흐르는, 그것도 결국에는 텐트 소재가 아닌 이상 완벽한 방수는 없어요. 발수이거든요. 그것도 사람이 계속 안고 사용을 하다 보면 그 코팅이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능이. 그래서 그 패브릭을 사용을 한다면 그거는 완벽한 방수와 발수는 없다라는 건 우선 한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패브릭을 이왕 고르셨다면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패브릭은 여름철에 관리를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고 사람의 체취가 사실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왠지 모르는 쾌쾌함? 집처럼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괜찮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민감하신 분들은 패브릭 의자네? 그럼 난 거기 안 앉을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근데 거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위에다가 그거를 가르시겠다고 섬유 탈취제를 뿌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더 최악의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완벽하게 냄새를 덮을 수는 없거든요. 원래 채취, 음식 냄새, 커피 냄새, 패브릭 탈취제의 냄새가 다 섞여서 오래된 극장 가면 나는 냄새 뭔지 아시죠?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탈취제를 쓰신다기보다도 저는 패브릭을 이왕 사용하실 거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자 세척 업체를 부르시거나 맡기셔서 세척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의자 세척 업체에 맡기는 비용이 나는 조금 부담스러워 그러신 분들은 요즘에는 가정용에서도 러그나 패브릭 소파 청소하는 습식 청소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많이 깨끗이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크게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은 꼭 청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국 진짜 착석감이 편안한 의자가 진짜 편안한 의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나의 고객, 나의 손님한테 맞는, 나의 타겟에 맞는 의자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제일 편안한 의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민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